저는 지금 밴프 다운타운에 있습니다. 밴프 국립공원의 이제 심장이죠. 밴프 다운타운. 여기는 한 7,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이 인구가 딱 정해져 있답니다. 그래서 더 늘지도 않고 더 줄지도 않고 밴프를 찾는 모든 여행자들이 여기서 여행을 시작하는데요. 타운이 한 2시간 정도면은 충분히 돌아볼 수 있고 볼 것도 많고 살 것도 많고 그리고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타운 여행이 가능한 곳이 이 밴프고요. 이 밴프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이제 여행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미네왕카 호수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설퍼산 곤돌라도 탈 수 있고 다운타운 왼쪽에 저기 보이는 저 산 런들산인데 그 옆에 이제 터널 마운틴이라는 산이 있습니다. 저기에 이제 캠핑장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트레킹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보이는 저기 이가라는 데서 이제 쇼핑이나 이제 식료품들을 살 수가 있고요.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버밀리언 호수가 있습니다. 거기 자전거나 가벼운 드라이브 이런 걸 즐길 수 있고 또 카야킹도 할 수가 있고요. 이처럼 밴프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여행의 방법입니다. 초기 이곳을 발견해서 이랬던 광부, 그 다음에 철도 건설 노동자들의 물건들을 형성하고 파이어웍, 모닥불 폈던 그런 것들이 좋았군요. 자, 여기가 캐나다 밴프에서 가장 밴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 이제 다운타운 중심가입니다. 저 뒤에 보이는 산이 노크레이 산, 스키장이 있는 곳이죠. 저 산을 배경으로 써 있는 이 밴프, 아우 멋집니다. 그 밴프 중심가 한 거리를 따라 걷고 있는데요. 원래 이 길은 차량통에 있었는데 지금 거의 차량이 없는 거리처럼 되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다들 이렇게 자유롭게 거리를 그냥 누비고 있고요. 좋네요. 차가 없으니까. 차량은 밖으로 몰아내고 이 공간은 다 여행자들 공간이겠고요. 이제 롬 버스라고 셔틀버스, 무료 셔틀버스만 이렇게 운행을 합니다. 밤이 되면 여기 얼마나 환상적으로 변할까요? 기대되네요. 밴프의 가을 햇살이 너무 강렬합니다. 얼굴이 다 타갈 것 같은데 제가 밴프에 가을에만 한 3번 정도 왔는데 지금까지 왔던 어느 가을보다 이번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10월 이제 초순인데도 아직 눈이 안 왔다는 거, 이것도 여기도 이상기온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저 노란 단풍을 좀 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하늘이 너무 맑아.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정말 사진에서만 보던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밴프 시내를 여행할 때는 사실 제일 좋은 건 여유가 있으면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아예 시간을 내서 도보로 다니면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
우선 시내 다운타운도 볼 수 있고, 다운타운을 감싸고서 정말 좋은 그 볼거리들이 많아요. 이 보호강도 그렇고 터널 마운틴도 그렇고, 그리고 마릴린 monroe가 주연으로 한 그 돌아오지 않는 강을 찍었던 그 보호폭포,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보호강에서 카약도 탈 수 있고, 자전거 빌려 타고서 버멀리온호스도 가서 타볼 수 있고, 터널 마운틴 트레킹도 할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설포산 곤돌라와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설포 핫스프링스 온천에서 온천욕도 할 수가 있거든요. 문제는 이거를 하루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. 특히 이제 설포산 곤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가려면 줄 서서 대기하는 게 굉장히 길고 이렇기 때문에 쉽게 하루 아침에 다 하기는 어렵고요. 처음에 밴프로 오는 사람이라면 한 2박 3일 정도의 일정을 여기를 투자를 하고 넉넉하게 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합니다. 물론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면 반나절 정도를 투자해야 되지만, 어쨌든 차량으로 다니는 것보다는 도보로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, 꼭 필요한 경우 너무 멀다 싶으면은 로엄 시내버스가 무료로 운영되는 것들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. 어디선가 폭풍 쏘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? 여기가 그 유명한 이제 보우포크입니다. 마릴린 monroe가 주연한 돌아오지 않는 강에 등장했던 그 폭포 보여드리겠습니다. 밴쿠버 다운타운을 감싸고 돌아온 물이 바로 그 앞에서 저렇게 폭포가 되어 쏟아지는 거죠. 뭐 위에서 아래로 급격히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, 워낙 수량이 많은 물줄기가 한 10m를 두고서 계단식으로 떨어지는데 장관입니다. 주변 풍광 너무 좋고요. 요 뒤에 보이는 이제 터널 마운틴, 저 산 정상에서도 이쪽 뷰를 볼 수가 있는데, 아쉽게도 폭포는 보이지 않고 폭포 너머에 이제 밴프 스프링스 호텔만 보입니다. 이제 보호폭포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보로 와도 되지만 조금 멀어요. 그래서 차량을 이용해서 오는 게 좋고요. 뭐 자전거를 렌트해서 한다면은 뭐 당연히 자전거로 오면 최고죠. 밴프의 상징 건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, 사실 딱 하나 꼽으라면 이제 밴프 스프링스 호텔입니다. 지금 이제 페어먼트 교류로 포함이 돼서 이제 페어먼트 밴프 스프링스가 되는데, 한 100여 년 전에 지어진 아주 스코틀랜드 스타일의 벽돌 호텔입니다. 호텔 정말 멋지고요. 내부에서 투어도 다양하게 있고 아주 럭셔리한, 정말 귀족스러움을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. 터널 마운틴 로드를 따라오면 이제 코너 서프라이즈 뷰라는 곳에서도 아주 잘 보입니다. 그래서 뭐 직접 들어갈 수 없다면 여기서 보는 것도 좋고요.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들어가서 그 화려함의 극치를 한번 보면 좋겠고요. 또 돈이 된다면 그러면 하룻밤 숙박하는 것도 좋겠죠. 그러나 숙박은 거의 뭐 하늘의 별 따기일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. 자, 그럼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. 저쪽에 보이는데, 이게 역광이라서 잘 안 보이죠. 낮에 보면, 특히 아침에 여기 광성이 좋습니다. 한 10시쯤 이렇게 오면은 햇살이 동쪽에서 딱 저 호텔을 비추면 기가 막히게 멋있죠. 저 호텔 왼쪽에 저 위에도 똑같이 5성급 호텔 하나가 있고요. 그 호텔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저 위에 정상에 이제 설포산 곤돌라도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밴프에 오시는 모든 여행자들이 꼭 몸을 풀고 간다는 밴프 핫스프링스도 저 끝에 있는 호텔 그쪽에서 있습니다.
어떤가요? 뒤에 또 런들산 경관이 멋지죠. 여기가 터널 마운틴 이제 정상에 있는 전망대인데요. 이 터널 마운틴이라는 게 옛날에 캐나다 횡단 열차를 만들 때 이 산을 이제 터널을 뚫어서 가려고 했던가 봐요. 근데 그때 이제 터널 마운틴이라는 이름이 생겨났고요. 이 터널 마운틴 정상부에는 이렇게 캠핑장이 있어요. 캠핑장은 이제 텐트 캠핑장하고 트레일러 캠핑장이 이렇게 있는데, 지금 이제 텐트 캠핑장은 이제 폐쇄가 됐고 트레일러 캠핑장만 있습니다. 두 군데 수용 인원이 거의 한 800사이트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. 그래도 여름에는 자리 구하기가 한여의 별따기고요. 예약을 하지 않으면 쉽게 얻을 수가 없습니다. 특히 이제 터널 마운틴에서는 이 정상에서는 이게 서라운드로, 그러니까 사방으로 이 큰 산들이 노케이, 런들 이런 것도 둘러싸여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풍광이 굉장히 좋은 곳이고요. 밴프 다운타운에서 무료 셔틀버스, 로원 버스가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뭐 다운타운에서 저녁에 나가서 여행을 즐기시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. 투잭은 너무 아름답습니다.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공간 중 하나인데요. 저기 보면은 호숫가에 빨간색 의자 두 개가 있어요. 캐나다의 이름난 곳에는 저렇게 빨간 의자를 넣는데요. 저기 하나 이렇게 설치 미술 같은 거예요. 어쨌든 저게 설치되어 있는 곳은 경치가 죽여준다는 거죠. 정말 멋진 풍경입니다. 런들산과 호수, 참 고요하죠. 봐요. 양이 나타났습니다. 우리가 이 캐네디안 로키의 정말 재미난 거, 흥미로운 거는 바로 이렇게 야생동물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거죠. 와, 저쪽에 나물이 더 있네요. 이른 아침에 나오면 이런 멋진 경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왼쪽으로 보이는 호수는 이제 미네완카, 캐네디안 로키에 있는 호수 중에서 가장 커요. 여기는 이제 크루즈선이 운행이 돼가지고 크루즈 투어를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보트를 빌려서 송어 낚시에 나설 수 있습니다. 저도 예전에 한번 송어 낚시에 나서서 그 해 최대어,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잡은 고기 중에서 가장 큰 그런 송어를 낚았는데 무려 한 10kg 가까이 되는 그런 엄청난 거였습니다. 자, 이게 바로 미네완카 호수입니다. 저 끝으로 크루즈 투어를 떠나게 되는 거죠. 캐나다 로키 여행이 궁금하다면 캐나다 로키 홀리데이